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오늘은 보행 보조 도구 워커를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하이가 이제 커가면서 확실히 걷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걷고 나면 또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저희한테는 꽤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다만, 뭐, 당분간은 어른들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워커를 한번 구매하고자 알아봤고, 그 사이에 알게 된 뭐 소소한 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워커라는 거는 보행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헷갈리시겠지만 휠체어는 사실은 뭐 두 발로 걷는 걸 목적으로 하진 않고 이동만 하는 건데, 두 발로 걸어서 이동을 하는 기구들을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카탈로그를 보고 연락을 하신다거나 뭐 직접 가셔서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구들을 좀 보고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뭐 가서 볼 수 있다면은 이후에도 이제 가서 보고 사야 되겠죠. 어, 정리가 좀 잘 된 사이트로는 이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앞에 사이트는 좀 더 뭐 놀이 시설들에 좀 치중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이제 뒤에 사이트는 좀 그 기구들 직접 이제 할 수 있는 보조 기구들에 좀 치중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뭐 제 느낌이니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더 좋은 업체들이 있을 것 같으니 꼭 한번 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근데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자치단체에서 준 혜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는 좀 등록된 업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꼭 한번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아무리 좋아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가격이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의료보험공단을 통한 절차를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제 수급 적격 여부는 동사무소에서 물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내고 계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을 꼭 받으셔야 하고, 구매하고 업체에서 세액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지출증빙 영수증 같은 것도 괜찮은 건지는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절차는 어쨌든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출증빙에 대한 내역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이제 장비가 오면 장비에 대한 검수를 한번 받으셔야 하고, 어, 혹시나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시라면 뭐 그래도 이제 시군구청장이나 동사무소 등에 문의를 해 보셔서 이런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되고, 비용은 뭐 건강보험 관련돼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자치단체에다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급여의 내용들이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대부분 도구들, 일반적인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를 하시면, 뭐 의료보험공단은 생각보다는 친절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모른다고 하는 뭐 이렇게 안 알려주거나 하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편이라서 꼭 한번 연락을 해 보시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부 보장구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후방 워커, 전방 워커 이런 것들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꼭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를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거 꼭 챙기시고, 그리고 보조기는 평생에 한 번만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면 망가진다라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고 쓰시면 뭐 비용을 아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같은 경우에 희귀 난치성 질환은 90% 이상 받을 수 있는 걸로 써있고 100%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준액, 고시 가격, 실구입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기준액 같은 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구입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지금 보이는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이 좀 턱없이 적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또 지원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물건을 용구들을 렌탈할 수 있는 바우처들이 있어요. 바우처라는 게 뭐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증서 같은 거인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할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 중에 뭐 내가 달달이 얼마씩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하면은 그 할부 금액은 그 업체 쪽에서 일정하게 받는 걸로 하고 초반에 현금 얼마 내는 걸로 해서 물건을 사실 수 있고 소유는 이제 본인께 되는 거라서 일종의 지원 정책이죠. 보조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는데 소득 기준을 넘으셔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제 돈 내고 다 사야 되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워커를 사려고 제가 좀 기준점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태까지 하해를 주려고 이렇게 만들거나 사거나 했던 물건들을 보면 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봤는데 제일 먼저 휴대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외를 나가기 위한 휴대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집에서도 안방, 거실 등 이제 다양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동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서 휴대성이 참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골라봤고요. 그리고 안전성은 사실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특히 지지하는 기구들은 강도를 위해서 뭐 스틸 구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도 약간 꽤 무게값 나가는 구조들을 쓴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구조들이 이제 밖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좀 날카롭게 이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 마감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외부 장애물도 흠집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워커를 예를 들자면 아이가 걷다가 그 워커 외부가 어디 뭐 가구라던가 이런 데 부딪혀서 그런 가구들을 흠집을 낼 수 있고 또 나무니까 뭐 그죠? 그 기스가 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보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갖고 내부에 이런 다칠 수 있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안전하게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실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실용성이라는 거는 아이를 빨리 태우거나 입히거나 벗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리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안전하고 휴대성이 좋아도 이런 게 복잡하면 사실은 뭐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거 한번 태워줘야지 이거 한번 이렇게 하게 해줘야지 해도 좀 몸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되는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또래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뭐 좀 별로라던가 그렇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그냥 거추장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멋지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뭐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대하는 모습들이 또 다른 개성을 가진 멋진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보장구들, 특히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보장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이 돼요. 해외보다. 그렇다고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이쪽으로 뭐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걸 중요한 기준으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이제 워커를 보면 음, 워커가 전방 후방 워커로 나뉩니다. 이걸 뭐 나뉘는 이유는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방 워커를 써야 되는지 후방 워커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간이라고 해서 그 몸에 어떻게 보면은 사진에 보이듯이 축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기우느냐 뒤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반대로 좀 상쇄시켜주는 워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방 후방 워커를 나눠 놨는데, 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을 쓰던 후방을 쓰던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아이도 있는 반면에 전방을 써야 좋은 아이, 후방을 써야 좋은 아이 이렇게 있으니까 꼭 진료 받아보시고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시고 아이한테 맞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워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오히려 노인분들에서 TV 같은 데 나와갖고 뭘 이렇게 지고 가신다면 이런 형태의 제품을 거의 사용하시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게 있는데 뭐 일단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나, 이게 보조할 수 있는 다른 뭐 부분들이 없잖아요. 뭐 엉덩이를 받쳐준다거나 이렇게 뭐 아이의 팔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에 대한 것들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숙련도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래서 휴대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어디나 이제 갖고 다닐 수 있지만 사실 그 휴대성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보는 이런 제품처럼 뭐 더 접는 부피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바퀴를 좀 더 크게 해서, 이게 이제 너무 바퀴가 작고 그러면은 이제 장애물에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돌뿌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선택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끌리긴 하는데 이거 워커라고 불러도 되나 싶기는 합니다만, 아이들이 걷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초대박을 친 아이템이라고 해요. 장애 아를 둔 엄마가 만들었다고 하고, 어, 특히 이렇게 이런 방식이 부모 및 이제 보호자랑 어떻게 보면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특별한 점수를 주고 싶고, 음, 뭐 아무래도 천 재질이기 때문에 차에서 보관하다가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는 휴대성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래서 꼭 하나 장만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가격이 뭐 생각보다 후달덜합니다. 후달덜해서 해외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국내에서는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쉽게 살 수는 없죠. 쉽게 사기는 쉽지는 않은데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받으셔가지고 사셔서 두시면 언제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른 거보다 입고 벗기는 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발도 이렇게 묶어야 되고 몸도 묶어야 돼서, 이런 제품들 아기 때 무슨 이제 메고 다니는
그런 것들도 써보셨을 텐데 이렇게 몸을 지탱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니까 적어도 6, 7개는 잠궈야 하는 형태라서 실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스피드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거는 앞에 거보다 더 크고 좀 복잡한 구조인데 목과 이제 이런데 코어 부분, 중심 부분에 힘이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고안된 워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지대 이렇게 위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단 공간은 확실히 많이 차지하고 이제 입고 벗기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자주 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 사실 이렇게 야심차게 사도 매일 해주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저가 좀 게으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헬스장 끊어놓고 못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게 개발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망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끌렸거든요. 제 기준은 굉장히 판타스틱한,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 기존 워커들이 바퀴가 작아요. 작은 거는 액티브한 상황에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모차들도 예전에 보시면은 바퀴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충을 하고 그런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안전성을 줄 수 있어서인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큰 바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장애물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상황들에 더 훨씬 더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또 반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좀 신나게 좀 활발하게 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렇게 등에 달린 쇼바 같은 완충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충격들을 흡수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이들이 걷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앞에서 딱딱 잠가주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서 태우기도 간단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휴대성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구입을 좀 망설이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제 차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가격이 엄청납니다. 가격이 엄청나서 700만 원 후반대거든요. 700만 원 후반대라서 물론 뭐 자전거도 1000만 원짜리 타고 이렇게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높은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상대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와, 좀 비싸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렌탈 바우처를 신청을 했어요. 렌탈 바우처를 신청해서 뭐 최대 뭐 받을 수 있으면 달에 1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 30개월 정도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고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소식 있으면 또 한번 정리해서 뭐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저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잖아요. 모든 스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지긴 하나, 또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게 왜 누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잘 독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인프라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뭐 기술력이 엄청나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데는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중에도 이제 장애인 관련돼서는 중요한 게 외관적인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워커의 프레임 같은 경우에 도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도 이 워커에 맞는 좀 안전한 바퀴들을 다는 것들은 지금 뭐 좀만 발품만 팔더라도, 아니면 뭐 자전거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유모차 업체들도 많아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해서 3D 프린터도 굉장히 대세잖아요. 물론 집에서 제가 사용하는 그런 프린터들로는 이런 걸 제작하기 힘들지만 산업용 프린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유려하게 좀 막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튼튼한 소재들, 가볍고 튼튼한 소재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외국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커스텀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튜닝 한다고도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성능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할 때 튜닝이라고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퍼스널라이징이라는 말을 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뭐 아이들에게 좀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데 꽤 유효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워낙 워커 하나 사려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생겨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저 역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